무려 10여 년간 최하위권을 맴돌며 암흑기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하나 이글스. 특히나 2023년 시즌 LG 트윈스가 우승하며 이제 두 번째로 오래전에 우승을 한 팀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 팬들의 큰 기대를 받는 팀 중 하나가 되었죠. 근절돼야 할 일이긴 하지만 시범 경기 표가 암표로 팔린다는 사실은 팬들의 기대감을 방증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하나 이글스는 어떻게 암흑기를 보내게 되었으며 올해는 왜 이렇게 큰 기대를 받는 것인지, 정말 그 기대의 이유가 류현진 선수의 복귀 하나 때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 이글스의 역사를 짤막하게 살펴보면 빙그레로 시작해 한화로 94년 구단명을 변경하였고 명맥을 이어받아 99년 우승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이게 마지막 우승이 되었지만요. 이후 중하위권을 기록하다 06년 최고의 신인 선수 류현진 선수의 입단으로 준우승까지 기록하며 기세를 몰아 승승장구할 것 같은 순간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05년부터 07년까지 3년 연속 좋은 기록을 보였던 것에 반해 08년도 이후 10년간 우승은커녕 가을 야구조차 가지 못하는 하위권의 팀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러다 2018년 잠시 반짝 3위를 기록하며 다시 날아오르나 싶던 하나 이글스는 바로 다음 해부터 9, 10, 11을 기록하며 그야말로 최악의 성적을 냈습니다. 심지어 20년도에는 최다패 타이 기록인 18연패, 22년도에는 총 96패로 한 시즌 최다패 불명의 타이틀을 깰 뻔하기까지 했고요. 물론 중간중간 팀을 다시 재건하려는 노력은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최고 연봉 15억으로 김태균 선수를 일본 리그에서 데려오기도 하고 다양한 FA를 시도하기도 하였으며 팀 최초의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면서 큰 변화를 통한 리빌딩을 시도하기도 하였죠.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이상할 정도로 실력부터 운까지 모두 순탄치 못했는데요. 신경현 선수 이후 포수다리를 맡아줄 신인 선수를 물색하였으나 육성 부족으로 모두 다 실패하여 결국 외부 선수를 메꾸기도 하고, 설상가상으로 매번 하위권을 기록하여 좋은 드래프트 카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신생 구단들의 탄생으로 그마저도 뺏기고 마는 상황이었죠. 뿐만 아니라 외국인 선수들 또한 신기할 정도로 성공적인 스카웃이 없었고 팀의 중심 선수가 부재하기도 하면서 선수, 감독, 코치, 프런트 모두가 3위일체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 패배 DNA가 심어진 것 마냥 약팀의 이미지가 굳혀졌죠. 이렇게 이글스는 회복의 힘을 완전히 잃어 다시는 과거의 영광을 누릴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 가능성에 대해 다시 불씨가 피어오르고 팬들의 기대감이 타오르고 있죠. 올해는 포스트 시즌 진출팀 중 하나로 하나 이글스를 꼽는 사람들 역시 많아졌고, 그 영향으로 앞서 말했던 시범 경기가 암표로 팔릴 정도로 이글스 팬들의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죠. 그렇다면 팬들은 왜 이렇게 크게 올해의 이글스에 기대를 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당연히 가장 먼저 언급되고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은 류현진 선수의 복귀입니다. 8년 170억 계약으로 복귀하게 된 류현진 선수는 그 존재만으로 사실 팬들에게는 큰 기대감을 주고 있죠. 물론 과거 신인 시절 혹은 MLB에서 뛰던 때만큼의 구위를 바랄 순 없겠지만 스프링 캠프 기간 살짝 공개된 류현진 선수의 피칭 모습은 여전히 그의 구위가 뛰어남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력뿐만 아니라 이글스 내부에서 류현진 선수는 기둥이 되어 중심을 잡아주고 후배 선수들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특히 문동주, 김서현, 황준서 선수 등 어린 투수들의 경우 과거 류현진 선수가 구대성 선수를 통해 체인지업을 배웠듯 이들이 류현진 선수에게 다양한 구종을 배우는 선순환 구도를 바랄 수 있죠. 그렇다고 류현진 선수가 유일한 한화의 기대거리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우선 류현진 선수를 제외하고도 성공적인 외부 FA가 최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2년에는 최은성 선수의 외부 FA가 성공적으로 오랜만에 이루어졌고, 23년 겨울에는 안치홍 선수의 4+2년 총액 최대 72억 계약을 시작으로 베테랑들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2차 드래프트 당시 논란의 중심이었던 김강민 선수, 내부 FA의 장민재 선수, FA 이재원 선수,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까지 뎁스 강화를 위해 다양한 팀에서 폭풍 영입되었죠. 결과적으로 뎁스가 얇은 선수층에 베테랑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이들이 당장 주전으로서 활약해주고 어린 선수들의 멘탈 케어, 비법 전수 등 다양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해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리그 적응을 끝낸 기존 외국인 투수 2명과의 재계약, 그리고 새로운 외국인 용병 타자의 영입으로 작년에 비해 전력이 보강되지 않았을까 하고 또 기대해볼 수 있고요. 물론 까봐야 알겠지만요. 그리고 신인 선수들 역시 기대해볼만 합니다. 한동안 1순위로 뽑을 수 없던 신인 선수들이었지만 2022년 문동주 선수를 운 좋게 영입한 것부터 시작해 김서현 선수, 올해 신인 황준서 선수까지 모두 1순위로 선발하게 되며 1차 지명 잔혹사를 끊어내고 최고의 신인 선수들을 맞이하게 된 것인데요. 더불어 1순위가 아니었던 선수들 역시 좋은 모습이 기대되고 있죠. 마지막으로 점차 선수 뎁스가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주전 채우기도 버거웠던 작년과는 상황이 꽤나 달라진 건데요. 각 포지션별로 주전 선수에 더해 백업 선수까지 탄탄히 채워지며 대체 자원이 많아진 것입니다. 작년에는 사실 주전 선수 한 명 구하기도 어려웠던 실정이었죠. 타구단이었으면 주전으로 뛰기 어려웠지 않을까 싶은 성장이 필요한 선수들이 백업 선수 없이 주전으로 뛰는 경우도 많았기에 성적이 나오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올해는 포지션 변화가 가능한 선수들을 포함해 포지션별로 다양한 선수들이 영입되면 올해 하나이글스의 견고함은 이전과는 다른 느낌입니다. 그리고 야구 외적으로도 하나이글스는 큰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축구장인데요. 25년도에 신축구장 완공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하나 이글스는 486억을 대전시에 지불하여 25년간의 야구장 사용권과 네이밍 라이츠, 광고권 등을 보유하는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글스는 수익성이 나아지고 선수들의 환경 역시 개선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경기장 소유가 어려운 우리나라에서는 긍정적이고 공격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죠. 안과 밖에서 큰 변화를 맞이한 하나 이글스. 이제는 정말 도약을 이룰 준비를 끝낸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 힘겨운 시간을 너무 오래 보내온 만큼, 그 곁에서 계속 지켜보며 응원해온 팬들이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그리고 지금까지 탄탄히 기반을 다져온 만큼 그 성과를 이제는 정말 보일 때가 된 것이 아닐까요? 이글스가 힘찬 날개짓을 시작하여 비상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정말 머지않은 이번 시즌을 기다리며 더 깊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